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FOMC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FOMC 빅스텝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박사님, FOMC 정례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했어요. 네, 세계가 아주 귀추를 쫑긋하고 주목을 했던 미국 FOMC의 정책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변동시켰느냐, 이 대목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은 FOMC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면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난번 미국 연준이 그동안 4번이나 연속해서 이어져 왔던 자이언트 스텝 0.75%씩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금리 인상의 폭이 좀 낮아졌다. 시장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발표한 것이 정확하게 한국 시간 새벽 4시였거든요. 새벽 4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뉴욕 증시는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연준이 0.5% 빅스텝을 발표하는 그 순간 아주 와르르 급락하는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야, 예상대로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준이 빅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0.5%를 올렸단 말이죠. 0.5%포인트라는 이 빅스텝 금리 인상폭도 상당히 큰 것이죠. 또 거기다가 0.75%를 4번 올린 상태에서 또 플러스 0.50이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0.75보다는 0.5가 속도 조절로 훨씬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폭탄이 하루에 75개씩 우리 집 앞마당에 터지다가 오늘은 50개가 터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상황은 전쟁 상황이 끝난 걸까요? 자, 그런 면에서 속도 조절은 맞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은 계속됐구나. 그다음에 자, 결과적으로 연준이 0.50% 빅스텝을 단행한 결과 미국의 기준 금리는 4.50이 됐습니다. 4.50이란 금리, 이 수준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금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금리가 높으면 우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또 이 기업이 앞으로 가망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퇴장되어야 될 좀비 기업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이자 보상 배율인데, 회사가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이자만 다 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이자 보상 배율이 1인데요. 1인 상황에서는 기업을 할 이유가 없고, 또 그것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1보다 낮다거나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그것은 존재하면 이 사회에 마이너스가 되는 좀비 상태의 기업인 것이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금리 수준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 8%까지 올라가는 금리를 과연 미국이 영업이익률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미국의 물가가 좀 이제 하락하는 기미, 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죠. 물가가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7.1%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폭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 해서 한동안 좀 들뜬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상 미국 연준이 빅스텝을 하고 보니까 이것도 4.50 여전히 높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뉴욕 증시를 좀 암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FOMC 빅스텝에 따른 뉴욕 증시의 반응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점도표 최종금리입니다. 자, 앞으로 금리 정점이 어디인지 내년 최종 금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박사님, 점도표상의 내년 최종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이 최종 금리가 껑충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어 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책 성명서상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라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특히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 그 향후의 금리 전망이 바로 점도표라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의 최고위원들이 자신이 전망하는 금리 수준을 직접 점으로 찍어서 공개한 것인데요. 자, 이 점도표가 지난 9월 달 나온 거에 비해서 연준 점도표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도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 9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에는 점도표상의 최종 금리, 현 사이클에서 가장 높게 올라갈 금리의 평균이 4.6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간값으로 볼 때 이번에 새로 나온 점도표는 5.1로 껑충 올라가 버렸습니다. 19명 중에 10명이 5.0에서 5.25를 예상했다. 이것은 4%의 최종 금리가 이제 5%로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FOMC 위원 중에 2명은 최종 금리를 5.50, 5.75%까지 높여 예상을 했거든요. 자, 5.75%라고 그러면 현재 미국이 오늘 금리를 올려서 4.50이 됐습니다. 그러면 5.7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1.25%포인트 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빅스텝 2번 하면 0.5, 0.5 그러면 합하면 1이 되죠. 거기다가 베이비 스텝 1번 정도. 그러면 앞으로 빅스텝 2번을 포함한 3번의 금리 인상이 더 있다. 이것은 당초에 1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는 연준이 피벗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과는 완전히 상당히 괴리가 큰 것이죠. 그래서 점도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 금리 인하 전망을 내다보았던 뉴욕 증시나 세계 경제에 찬물을 뿌리는 것이고 당분간은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준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년 최종 금리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점도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롬 파월 입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박사님, 파월 의장이 시장의 피벗 기대감에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예, 연준 피벗이라는 게 방향 전환,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주 작심한 듯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물가가 2% 목표치를 향해 내려간다는 거 FOMC가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사는 고려하지 않겠다.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 지금 물가가 7.1%입니다.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언제쯤 들 수 있을까요? 상당히 강경 발언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경험은 너무 이르게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금리를 연준 피벗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과거 어떤 이 역전임자들의 사례 자신은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연구소에서의 연설 때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전히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경기 침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다. 따라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물론 최근 2달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제롬 파월 입이었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3대 개혁입니다.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개최됩니다. 100분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박사님, 3대 개혁 분야가 큰 주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이제 개혁의 어떤 청사진을 내어놓게 됩니다. 사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투표로서 정권 교체를 해준 것도 좀 이 우리 경제 또 우리 미래 어떤 그 비전을 위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야 충돌 이런 것에 묻혀서 개혁이 완전히 표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도 있었는데, 자, 오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해서 개혁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노동개혁, 두 번째 연금개혁, 세 번째 교육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우리 미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도산하고 마느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문제는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개혁 중에 성공한 개혁보다는 실패한 개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조 때의 조광조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정도전의 개혁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 또 개혁을 한 이후의 미래 비전 이것을 충분히 국민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통계 조작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집값이나 소득과 같은 주요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포착됐다고요? 예, 돌발 질문 하나 드렸으면 싶은데요. 네. 황수경을 혹시 아시나요? 황수경이요? 예, 황수경이라는 인물. 아, 그 소나기 저자 아닌가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황수경이 여러 사람 있고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황수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 황수경 씨였습니다. 이분이 통계청장 임기 중에 느닷없이 경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그만둘 때 임식을 할 때 눈물의 임식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새로 들어온 통계청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특히 대중민주주의 시대에서는요, 그냥 뇌물 받던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그야말로 국정농단을 초과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1932년 대기근으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대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그 통계를 내놓은 통계학자들 또 통계 요원들을 당시 소비에트 공산당은 처단을 했습니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소비에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통계는 순간 조작할 수 있어도 영원히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감사원의 의혹을 보면 특히 부동산 정보라든지 또는 빈익분 배익부 같은 일자리 정보 이런 모든 상당수의 통계를 조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왜곡시켜 갔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그리스가 외환위기로 들어가고 약 10여 년 이상 거의 패망 직전으로 가게 된 것도 그 나라의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계 조작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조사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구조적 근본적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5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FOMC 빅스텝, 점도표 최종금리, 제롬 파월 입, 3대 개혁, 통계 조작이었습니다.